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우의 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고, 두 번째로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건의 정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동일한 상태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의 결과. 모두 이해가 되시나요? 잘 안 되죠? 네, 그래서 제가 아래 예제를 준비했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이 상황이 동일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던졌을 때 할 수 있는 이 실험이 되는 것이죠. 관찰이나. 이 홀수 역시 마찬가지로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홀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도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은 짝수의 눈이 나오는 이 사건, 그리고 홀수의 눈이 나오는 이것이 사건이 됩니다. 사건은 이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2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 이것도 또 하나의 사건이 될 수 있죠. 주사위를 던질 때 안에서. 또 이거 말고도 6의 약수,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 이런 것도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사건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면 두 번째 학습 목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보는 것인데요. 예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자에 1에서 7까지의 숫자가 각각 적힌 구슬이 7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상자가 있는데 이 상자에 1번, 2번, 3번, 4번, 5, 6, 7 이렇게 1부터 7까지 구슬이 7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개를 꺼냅니다. 한 개를 꺼낼 때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인 수가 적힌 구슬이 나올 확률을 구하여라 가 문제인데요. 3의 배수의 숫자가 적힌 구슬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3이 있고 6이 있죠. 그리고 9도 있어야 되는데 9는 7보다 크고 이 이상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가 경우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4의 배수는 4, 8은 역시 저 안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인 수가 적힌 구슬이 나올 확률은, 다시 말하면 3의 배수의 구슬이 나오는 것도 포함하고 4의 배수의 구슬이 나오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죠. 그러면 3의 배수의 구슬이 나올 경우와 4의 배수의 구슬이 나올 경우를 더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와 한 가지가 나왔으므로 세 가지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일반화된 식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고 사건 A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각각 M과 N이라고 했을 때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사건 A가 일어나도 되고 사건 B가 일어나도 되는 것이므로 두 경우를 더해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M 더하기 N으로 이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두 사건 A, B가 동시에 펜이 안 나오네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입니다. 예제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의 숫자가 적힌 4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을 뽑는데 이 2장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두 자리의 정수는 모두 몇 가지인지 구하여라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두 자리 정수면 10의 자리가 필요하고 1의 자리가 필요하겠죠. 이 자리는 10의 자리. 그리고 여기에는 1의 자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1, 2, 3, 4 중에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카드의 개수는 4개가 되겠죠? 4가지. 그리고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카드는 1, 2, 3, 4 중에서 하나를 뺀 3가지 경우가 됩니다. 이것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우리가 직접 숫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의 자리에 먼저 1이라는 카드를 놓았습니다. 그러면 1의 자리에 놓을 수 있는 카드는 2, 3, 4 이렇게 3가지가 되겠죠. 10의 자리에 만약에 2라는 카드를 놨다면 1의 자리에 놓을 수 있는 카드의 개수는 1, 3, 4로 마찬가지로 3가지가 됩니다. 10의 자리에 이번에는 3의 카드를 놓으면 1, 2, 4 이렇게 마찬가지로 또 3가지가 나오고 4라는 카드를 놓게 되면 1, 2, 3 이렇게 해서 3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각각 3가지이고 이 10의 자리의 경우는 4가지이기 때문에 4가지 곱하기 3가지 해서 총 12가지의 경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직접 세볼까요? 하나, 직접 혹시 이해하시기 어려운 분을 위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네, 그래서 총 12가지 나왔죠? 그래서 답은 12가지가 됩니다. 모두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일반화된 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고 그 각각에 대하여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일 때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곱하기 N이 된다. 앞에 예제를 보면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는 10의 자리에 카드가 놓이는 경우였고 B는 10의 자리에 카드를 놓았을 때 이제는 1의 자리에 카드를 놓는 경우였죠. 그런데 10의 자리에 카드를 놓는 경우는 1, 2, 3, 4로 총 4가지였고 각각의 10의 자리에 1이 들어갔을 때 1의 자리에 카드는 2, 3, 4로 3가지가 나왔고 2일 때도 마찬가지로 3가지, 3일 때도 3가지, 4일 때도 3가지 이렇게 1의 자리에 카드가 놓인 경우는 3가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한 M 곱하기 N
4 곱하기 3인 12가 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네,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이렇게 그 경우의 수를 곱해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오늘은 수업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